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율이 70%를 돌파했던 4월 초중순부터 약 2주가 지난 현재 마침내 완치율 80%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완치율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불리며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최근 BBC, 로이터 등에 따르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감염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백신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한국의 완치율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이란도 완치율이 높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했던 대한민국의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으로 전 세계가 방역모범국이자 의료선진국인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약 60만 명입니다. 이 중 확진 환자는 1,700여 명이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환자는 8,700여 명으로 완치율이 마침내 80%를 돌파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주간 10명 내외로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한국의 80% 완치율 돌파가 해외에도 알려지자 여전히 혼돈을 겪고 있는 각 나라의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해야 하는 모델이야. 특별히 동아시아는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네. 한약제도 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냈는지 궁금해. 대박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오랫동안 제일 심각한 나라였는데 그럼 한국의 사망자 수는 몇 명이야? 진짜 웃긴 건 중국이 이 바이러스를 가진 첫 번째 나라였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멈추기 시작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무서워했지. 중국이 안정화되고 나중에 한국의 상황이 나빠지자 한국의 이웃나라 사람들은 이젠 한국을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한국발 비행기를 금지시켰었지. 이제 초창기 감염된 나라들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네. 한국과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돕고 있어. 한국은 코로나와 싸우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어.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정말 잘했어. 한국의 미친 점은 그냥 아픈 사람은 일찍부터 진단을 해줬고 그 사람의 접촉자에게도 바로 해준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아픈 사람들에게만 해주었고 경증 확진자들은 계속 퍼뜨리고 다녔지.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엔 아픈 게 더 악화되면 폐로 옮겨져서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엑스레이는 손상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결국 받게 되는 치료는 기존 단계의 치료랑 달라지지 않잖아. 가벼운 증상자들의 경우 일을 쉬어야 하고 쇼핑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한 거야.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로 한국은 감염 절정을 훨씬 지났기 때문에 환자들은 회복할 시간을 가진 거야. 이탈리아에서도 회복률은 결국 높아질 거야. 둘째, 한국은 진단과 추적을 잘해서 미미한 증상의 확진자들도 더 많이 잡았어. 이것이 치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지. 마지막으로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서 오래 병상에 있게 될 중증 환자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과부하 걸리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최고인데 공평하지 않아. 게임 이지 모드로 플레이하는 거랑 같잖아. 한국은 처음에는 최악이었지.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진단을 위한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진단을 시행한 거야. 바이러스가 똑같이 많은 곳을 강타했지만 오직 한국만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지. 나는 한국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다소 전체주의적인 사생활 침해 조치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한국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확실히 관련된 사생활 측면에 있어서는 더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 한편 한국 정부와 각 부처들은 코로나 대응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방역 모델을 K방역 모델로 국제 표준화하여 제안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검사에서부터 확진, 역학, 추적, 격리, 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해 국제 표준화기구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방역 모델이 국제 표준화로 세계 표준이 된다면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한국이 방역모범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80%까지 돌파한 완치율. 아직도 2천여 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완치될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생 유튜브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